그래서 저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버나잇을 했고,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다음날에 갭상승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갭상승을 하고 한번 올라줄 때 오늘 가져간 물량을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싶고, 임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임기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시드가 100만 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100만 원 남아도 원래랑 똑같이 매매를 하긴 할 건데, 그런데 시드가 줄으면은 조금 더 매매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매매 횟수는 약간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큰 틀은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돌아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자신이 있다 이 말이신가요? 네, 이게 금액이 적을수록 매매하기가 쉬워가지고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기님이 하루 매매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떤 루틴으로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대략 8시에 기상을 합니다. 저는 장 전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뭐 미국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매매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아침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매매할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보통 전날에 테마를 이뤄서 상승한 종목 중에 대장주 같은 경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전전날에 대장주 같은 경우도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한번 체크하는 편인데,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보는 이유는 어제 장 끝나고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 중요한 뉴스가 있는 종목을 이걸 보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이 종목들의 뉴스를 보면 그동안 어떤 뉴스가 하루 밤 동안 나왔는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화면도 한번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같은 경우는 장 전에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긴 하지만, 이 화면을 저는 장중에 보면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급등한 종목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매매하다가 뇌동 매매를 할 때가 많아서 저는 이 화면은 장 전에만 잠시 체크를 하고 장이 시작하고 난 후에는 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상한가로 시작하는 종목도 있는데, 가끔 그렇게 상한가에 매수해서 시작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화면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 전 루틴을 소개해 주셨는데 9시 장 시작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거래하세요? 9시 장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장 너무 초반 시간에는 당일 센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날에 이런 테마 대장주로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위주로 아침에 주로 눌림 공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간으로 나누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9시 반 이전 정도까지는 전날에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둔 종목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에도 테마를 정말 강하게 이룬다든지 재료가 좋다든지 또 다양한 좋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을 좀 더 빠르게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좀 더 빠르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HTS를 세팅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HTS 세팅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매매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주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여기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고 어떤 테마가 센지 체크를 하면서 매매할 종목을 선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들어가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는 종목도 있어서 이렇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도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을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
보조적으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도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만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면 이게 거래대금도 없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순식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으로 체크를 하지는 않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는 보조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어떤 장 보시는 거예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종목 내에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들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편이고, 그리고 차트 말고도 수급을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분봉보다는 일단 가장 먼저 일봉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분봉에 집중을 하면 너무 세부적인 것만 보고 큰 방향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일봉을 체크해서 그날에 어떤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큰 지지와 저항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세부 매매 타이밍을 볼 때 분봉을 동시에 참고하는 편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전 고점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될 수가 있고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이나 또는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20,000원, 50,000원, 200,000원 이런 특별한 가격들도 지지와 저항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VI 발동 가격들도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지지와 저항이 될 수가 있는 점들이 있는데 먼저 일봉을 보고 이런 가격들을 체크를 해야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급도 체크를 하는데 수급을 체크하는 이유는 아무리 또 재료가 좋고 뉴스가 좋고 차트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버리면은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주식은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돼서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상승할 때도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체크를 하는데 수급 체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원을 통해서 이런 개인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인 키움증권 거래원을 보고 개인 수급을 추정할 수가 있고 또는 거래원에서 외국계 증권사를 확인해서 외국인 수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에서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외국인 수급을 추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추이 잠정이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기관 수급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재료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상승할 때가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아무리 같은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코스닥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지수가 역배열인 상황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고 물려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장에 비해서 같은 재료나 차트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셔서 지수가 21선 위에 있는 상황인지 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터지고 있는 좋은 상황인지 이런 걸 체크하셔서 시장 상황이 좋다면 비중도 높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최근과 같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1선 아래에 있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밖에 터지지 않는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재료나 차트나 여러 개를 다 분석을 해봐도 여기서 분명히 오를 확률이 높아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떨어져 버릴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수가 21선 아래에 있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5조 정도로 많이 낮아졌을 때에는
좋아 보이는 상황에 매수를 하더라도 쉽게 상승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최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정말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 때만 들어가시는 게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잉기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시장의 조건이 코스닥 지수가 21선 위에 있고 거래 대금이 10조 이상 이런 식으로 크게 터지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과정을 예시로 설명드리면 전날에 조선 관련주가 시장 주도 테마로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날에 HD 현대중공업을 오늘 매매할 대상 종목의 후보로 넣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장이 시작할 때 이 종목이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0.24%로 시작을 하고 아침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를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순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위에 올라온 걸 보고 뉴스를 미리 체크해 보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 말 해외 IB들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입찰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동해 석유 관련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라서 뉴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는 뉴스만 보고 아침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 뉴스를 보고 오늘은 이런 이슈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동해 석유 관련 테마가 모두 다 강한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를 오전에 봤을 때 오늘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동해석유 관련 테마로 13% 상승했고, 그리고 화성밸브도 16%, 그리고 한선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고 나서는 거래가 터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제가 매매했을 때에는 한선엔지니어링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상위에 랭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해 석유 가스 관련 테마가 가장 세다고 판단했고, 그 중에서도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얼마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이 10% 이상 하는 이렇게 끼가 괜찮은 종목이기도 해서 공략을 했고, 오전에 한국가스공사 뉴스를 체크했던 것처럼 재료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리고 수급을 체크했을 때도 오늘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수급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버나잇을 했고, 내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다음날에 갭상승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갭상승을 하고 한번 올라줄 때 오늘 가져간 물량을 수익 실현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전날에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상승했던 종목은 다음날 아침에 눌림 매매도 되게 잘 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지점에서 눌림을 공략할 만한 자리가 나온다면 내일 눌림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갭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거나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거나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타점 라이브 수강생분들에게 제공되는 제 매매 루틴을 설명드린 A to Z 리포트 중 일부인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타점 라이브에서는 제 매매 내역을 바탕으로 어떤 관점으로 언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단기 매매하기 되게 까다로운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제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황 리포트도 이번 타점 라이브에서는 추가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타점 라이브 수강생분들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시황 리포트는 제 시선으로 한 주 시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와 이슈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정과 뉴스들을 총정리해서 시황 리포트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주식시장 속에서 제 관점을 잘 배우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 라이브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